모든 걸 잃은 아들 엄마의 선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컸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땅 문서와 재산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줘도 이 땅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마라. 아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아. 내가 죽을 때까지 꼭 지켜라. 그 당시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클 때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저는 오직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교육하고 사랑을 듬뿍 주며 살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혼자 살아가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데려온 여성이었습니다. 아들보다 10살이나 많은 재혼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재혼이라는 점, 나이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까지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고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택이 정말 아들을 위한 길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나이 차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젊고 사회적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이미 자신의 삶을 한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재혼이라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물론 재혼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첫 결혼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미 한 번 가정을 꾸려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대 여성이 과거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아픔이 우리 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셋째로 경제적인 문제도 고민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지금껏 모아둔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문제가 얽힐 것입니다. 서로 재정적인 계획이 다르면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혹여라도 아들이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조화도 필수적입니다. 상대 여성과 우리가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아니면 아들이 점점 나와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까?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는 아들의 결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더욱 신중해지고 싶었습니다. 결국 결혼이란 선택은 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부모로서의 걱정과 불안은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은 단단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기에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설득해 보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응원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반대한 것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승낙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구나. 이제는 제가 아닌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저는 그들의 앞날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가 손을 놓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은 결국 각자의 몫이고 부모는 그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의 직장 가까운 곳에 32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결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현금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은 제가 가진 전 재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지, 혹시라도 부담되지는 않을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여전히 걱정이 남지만 결국 아이의 선택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이 무거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파트도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렸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와이프가 투자라고 믿고 시작한 일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선택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신중하게 준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아들의 얼굴에 비친 후회와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날 위해 해준 건데 다 잃었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내고 싶기도 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들도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이고, 그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재민아, 괜찮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엄마가 곁에 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에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란 언제나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의 전 재산이 아파트와 현금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겪은 상처는 생각보다 컸고 저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모든 걸 해주고 싶었지만 인생의 상처는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 속에서 헤맸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비로소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처를 회복하는 중이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 다시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재민아,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낸 걸 알고 있지만 이제는 엄마 일을 도와보는 게 어떻겠니?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일.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그러고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해온 일들이 있어. 내가 크면 이야기하려고 했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너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내가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함께 일하면서 천천히 다시 일어나는 건 어떨까? 어떤 일인데요? 저는 아들에게 옛날 일부터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아버님이 주신 재산으로 강남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건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혹시 몰라서 아들한테도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아픔을 겪었고 나이도 있으니 알 때도 되었다 싶었죠. 아들은 일이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익숙해졌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아들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결국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한 덕분에 그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영 감각을 익히고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는 점차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도울 차례예요. 엄마가 지켜온 것들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더 키워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 다시 일어선 아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란 결국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디선가 주저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잘 지내고 있니?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전 남편인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아니, 사실은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그때는 제가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했고 결국 우리 관계를 깨트린 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었고 아들은 그 시간을 견뎌내며 새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니? 넌 떠나면서 그 아이의 모든 걸 부숴버렸어. 다시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전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 그땐 정말 제 결정이 맞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욕심 때문에 그를 떠났던 걸 후회해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그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아들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끝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직접 연락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그의 앞길을 다시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아이는 지금 너무 힘들게 다시 일어섰고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어. 내가 그걸 다시 무너뜨려선 안 돼. 전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해요. 제가 너무 늦었네요. 그래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어디선가 아들이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영자로서 자리 잡고 삶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놓친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가 버렸고 아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제야 후회하며 돌아온 것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그녀의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생기가 넘치는 모습에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니?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0살로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함께할 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여친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나이도 아들보다 어리고 집안도 괜찮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속전속계로 상견례가 진행되고 부모님을 뵈니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의 결혼식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야 제 짝을 만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토요일이면 꼭 아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 함께 놀다 자고 가곤 합니다. 아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길을 묵묵히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보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삶,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땅을 지키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제 아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